안녕하세요. 다재다능의 백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프로포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프로포폴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또 났더라고요. 최근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수련을 하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쓰다 남은 프로포폴을 추출해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잊어먹을 만 하면은 유명인이나 이런 의료인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사가 가끔 나게 되는데요. 프로포폴이 왜 어떤 약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어요. 일단 프로포폴이라는 거는 실제로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마취할 때 주로 많이 쓰고요. 일단 이 약은 진정제예요, 진정제. 그래서 사람을 자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면하게 만들어서 기억을 없애서 마취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포폴이라는 약은 일단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데 써요. 이 전신마취를 유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재워야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기관 삽관하고 약 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몸에 스트레스풀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V에서도 가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입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 기관 삽관이라는 거는 삽관, 관을 집어넣는데 기관에다가 넣는 건데 그 기관 안에다가 넣을 때 굉장히 통증이나 이런 불편감이 심해요. 사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거의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마취할 때 보통 그런 것도 유도하기 위해서 약을 주기도 하고요. 또 진정작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거 내과에서 수면내시경 할 때도 가끔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면내시경 할 때 이 프로포폴만 쓰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프로포폴이 상대적으로 좀 더 징정 효과가 크고 환자들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좀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신경외과에서도 가끔 씁니다. 신경외과에서는 이 뇌 질환 환자들, 뇌 부종이 심하거나 이럴 때 장기간 한 일주일 정도 막 이렇게 재워놓는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뇌압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치료들을 하는 건데 그런 장기간의 수면 치료, 진정 치료를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많이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포폴이 어떤 약인지는 대충 알아봤는데요. 왜 중독이 되느냐, 왜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느냐,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프로포폴 맞아본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저는 맞아본 적은 없는데, 대부분 프로포폴을 맞은 분들이 느끼게 되는 게, 수면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가 프로포폴을 맞으면 보통 이제 몇 초 내로 이제 잠들게 되는데, 그 잠들기 직전과 그 잠드는 그 순간에 굉장한 환각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돼요. 이게 순간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을 그리고 이 잠들어 있는 순간,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하고 하는데, 이 맞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깨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든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들어 있다가 깨거나 이럴 때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거는 환각은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그 기분 좋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맞게 되고 또 이게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에게서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저는 사실 안 해봤는데 그리고 술 먹고 난 다음에 숙취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뭔가 리프레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싶어하고 맞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약류로 지정이 돼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마약류가 아니지만 마약류로 지정된 이유 자체가 이거에 의해서 중독되기가 쉽고 심지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는 이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면 내시경을 받는 환자들이 있어요. 수면 내시경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 병원 돌아다니면서 프로포폴 맞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프로포폴 놔달라고 하면 안 놔주니까 내시경을 받고 프로포폴을 맞아가지고 그거를 느끼고 싶은 그런 환자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약을 맞으면 좋기만 하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문제는 호흡 저하죠. 숨 쉬는 게
깔아앉아요. 그래서 내시경하거나 이럴 때 예전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다졸람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사람을 깔아앉히기 때문에 호흡 저하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 덜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뭐 안전한 환경에서 산소 포화도 같은 건 잘 체크하면서 진행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호흡 저하 같은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프로포폴이 이런 약이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서 사용할 때에도 굉장히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돼요. 약 자체를 금고에 보통 보관하고요. 쓴 양, 사용량을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만큼 갖고 있었고 이 환자한테 얼만큼 썼고 이만큼 남았고 이만큼 폐기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병원에서 쓰는 약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간혹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은 썼다 그러고 실제로 안 쓰는 거죠. 혹은 남으면 버려야 되는데 남은 걸 버리지 않고 있다가 사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의료진이라든지 병원에서 관리하는데 미숙한 게 있으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소개했던 이 사례도 비슷한 예일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 남은 약을 어차피 이거 병원에서 내가 뭐 몰래 빼돌리겠다 해서 절대 빼돌리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나 혼자 관리하는 경우일 가능성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은 여럿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뭐 내가 빼가고 싶은 만큼 빼가겠다 이거는 사실 좀 쉽지는 않고 남은 약을 쓰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약 쓰면 또 감염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처음 기사화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지금 옆에 자료 화면으로 아마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실제로 이 주사제에 대해서 우유주사라고 표현하면서 실제로 검찰에서 발표를 할 때도 우유주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사가 범인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환자한테 우유주사 맞을래요?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게 우유주사라고 이제 보도가 처음 됐었는데 이 색깔 자체가 우유랑 똑같이 하얀색이라서 우유주사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유주사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는 프로포폴이 유명했던 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오해를 한 거죠. 우유주사 맞을래요가 우유가 아니고 다른 걸로 생각한 거야. 검찰에서 뭔가 그때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우유주사라고 해서 성관계를 의미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튼 프로포폴을 맞았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 기사에 나왔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건은 실제로 그 프로포폴 맞은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사망을 해서 이제 살인에 해당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사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보도도 많이 되고 했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제 베카로니움이라고 이 근이완제를 주사를 했어요. 근데 근이완제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어디가 아파서 근육 풀어주는 약 뭐 이런 게 아니고 마취할 때 쓰는 이 근이완제거든요. 마취할 때 쓰는 근이완제는 이 완전히 사람의 호흡을 없애기 위해서 인공호흡만 하기 위해서 폐에 있는 근육도 다 이완시켜가지고 이제 사람이 전혀 자발호흡이 없게끔 안 그러면은 이제 충돌하기 때문에 인공호흡만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약인데 그 약을 그냥 준 거죠 정맥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환자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숨을 못 쉬니까 당연히 죽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런 의혹들이 많았어요. 이게 수술하는 그 당시에 그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인가 그랬었는데 그 약에 대해서 절대 모를 수가 없는데 그 약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살인의 의도가 반드시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이랑 뭐 판사 쪽에서 그런 식으로 판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마약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마취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취과에서 가끔 진짜 몇십 년에 한 번씩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어쨌든 이런 프로포폴이라는 약은 아주 이 일부의 환경에서만 사용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런 뭐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다만 뭐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는 여러분들께서 일부러 내가 프로폴 맞으면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는데 뭐 잠도 잘 오고 피로도 풀리고 기분도 좋다는데 내가 한번 맞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마약을 하면 기분 좋고 환각이 생기고 다 좋은 거 알지만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의사의 처방하에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이 기사와 함께 프로포폴이 어떤 약이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운 약은 아니고
뭐 가끔 내시경 할 때나 쓸까, 혹은 뭐 가끔 정맥 마취를 할 때 쓸까, 실제로 뭐 우려하거나 너무 걱정할 정도의 약은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한 번 맞았다고 해서 그게 뭐 굉장히 뭐 위험성이 있고 중독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어떤 치료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의사와 상의하에서 꼭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프로포폴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백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